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무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모증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여성분들의 음부에 그 헤어가 없는 경우, 모발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무모증이라고 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여성의 한 12% 정도가 빈모증으로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빈모증이라는 건 이제 그 음부에 그 모발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를 얘기하고, 8% 정도가 아예 없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는 아마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면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목욕탕에는 안 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무모증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터부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지금 물론 그 브래질리언 그 시술도 있어가지고 없애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증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질환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무모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자분들이 우리나라와 극소수의 나라에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이죠. 한 15년 전에 제가 유럽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무모증에 대해서 기고를 했는데, 서양인들이나 다른 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런 시술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음부에 모발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여성분들의 음부에 모발이 없으면 굉장히 큰 터부였고 아주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에 목욕탕에도 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5년 전에 그때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환자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발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치료를 했고, 이제 사회 현상도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은 여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모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가발하듯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근데 약물을 발라가지고는 아직은 그 치료가 너무나 미약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권하지 않고, 수술이냐 아니면 패드냐의 문제인데, 패드가 나온 게 이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드의 단점도 역시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붙이고 떼어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편한가?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의 장점은 영구적인 거죠. 영구적으로 거기에 털이 있기 때문에 패드라든가 약물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우수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모증 요 수술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음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 부위에 이제 털이 없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우리가 털을 심게 되겠죠. 심게 되겠는데, 이거는 이건 이제 머리인데, 머리 뒤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통 이렇게 옮겨 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특성이 좀 있죠. 여기의 특성이 좀 다른데, 머리카락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음부에 있는 털은 좀 곱슬곱슬하기도 하고 자라지 않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직모고 계속 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옮겨 심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 자라나는데 한 반수는 몇 년 지나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곱슬거리지는 않습니다.
곱슬거리진 않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의사들이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 테크닉에 의해서 마치 곱슬 보이게처럼 하게 되었는데 네, 여기가 음부가 되겠는데 우리가 과거에 심을 때는 말이죠 모발을 이런 식으로 심었죠.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잘 모르고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거기 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으로만 이렇게 심었더니 커튼처럼 보이는 거죠. 곱슬거려 보이지도 않고 계속 자라면 마치 이렇게 타잔이 옷을 입듯이 커튼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중요한 게 방향인데 심는 방향이죠. 과거에는 밑으로 내렸는데 이제는 가운데로 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게 되죠. 이게 계속 자라게 되면 겹칩니다. 계속 겹치면 마치 이렇게 막 털끼리 엉켜가지고 곱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곱슬거리는 걸 우리가 성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게 방향으로 인해 가지고 곱슬거리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매일 자르는 게 아니고 뭐 한 2-3주에 한 번씩 조금만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테크닉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모발이 있었던 것처럼 꽤 많이 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방향으로 인해 가지고 곱슬거리는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르는 거는 뭐 2-3주에 한 번씩 자르주면 된다. 반수 정도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자라지 않더라. 이게 그 수술에 좀 많이 발전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모증을 심을 때는 남자들 대머리 심을 때와 어떤 차이점을 둬야지만 수술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모증의 수술은 반드시 대머리 수술, 머리에 심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그 큰 이유가 피부가 여기가 이제 표피가 여기가 진피가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지방층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이제 두피에 있는 피부인데 우리가 음부에 있는 피부는 지방층이 굉장히 요거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굉장히 깊고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발을 심을 때 보통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이게 더 깊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여긴 뼈가 있고 모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강 들어가도 지방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지방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시술의 경험이 좀 적거나 아니면 이걸 간과한다면 모낭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요 깊은데 여기 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양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자라나면서 꼬이기도 해서 주머니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주의할 점은 안다면 잘 고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뭐 비비지 않는데 밑에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팬티를 입고 옷을 입기 때문에 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털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데 밑에 지방층은 또 많아요.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을 수술하고 며칠 동안은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발에 심는 것과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 무모증에 있어서는 모낭염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시스트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적어도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접착제 비슷한 그 약간 좀 고정할 수 있는 용액을 뿌려가지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심을 때도 완전히 깊게 심지 않고 약간은 튀어나오기 위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낭염이 생기지 않게 수술 잘한다.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분한테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뭐 걷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한 마찰을 줘가지고
심은 머리카락이 깊이 들어가서 박히는 일은 없어야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모증을 이제 과거에 아니면 요즘에도 치료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터부시 되던 질환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수술방에 오르시고 병원에 오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온천이나 목욕탕에 많이 안 가고 보통 중년 이후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족 여행이 문제가 되는데 여자들끼리 같이 가는 가족 여행에 제 환자분이 시댁 식구들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시댁 식구들과 이제 예정이 없게 온천을 가게 된 거죠. 자긴 정말 이걸 보기 싫었는데 예정이 없이 온천에 가가지고 이게 보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했던 거죠. 실제로 그분이 거기서 기절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죠. 일반인들이 그거 상상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보이기 싫어가지고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기절했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술방에서 외래실에서 저랑 왜 수술을 하게 됐느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기절을 했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안 된 일인데 외국에서 이런 터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는데 병을 만들어가지고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5년 전에는 요 무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치료를 정말 못했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치료 방법이 좀 다양화돼가지고 수술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패드라든가 약물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본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의 장점은 영구적이고 꽤 자연스럽고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